영끌 오적이라는 사람들이 뭐냐 도대체. 잘 생각해보세요. 위험한 시기에도 계속 사라고 했던 사람들, 이들 때문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붕괴가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다신 당하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드려야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이 생기더라도 참고가 돼서 당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저격을 하는 거다. 한 3개월 전에 아주 재밌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집값은 곧 다시 오를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이런 영상을 3개월쯤 전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 말들이 맞는지, 그 다음에 이분이 일관되게 주장해 오신 분인지, 그리고 지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집값은 다시 오를 거다. 그 이유, 자, 거래량이 주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무주택자와 옮겨타기, 그 다음에 갭 투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세 부류로 나뉘는데 갱신권 때문에 안 된다. 지금 갱신권으로 인해서 집 살 사람들이 갱신을 연장하니까 갱신권 때문에 거래가 안 된다. 이상하지 않아요? 계속 오를 건데 갱신권이 있다고 거래가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전세는 계속 유지되는 거고요, 집값은 계속 올라요? 그러면 오를 거면 사야죠, 빨리. 그들의 이야기라면. 그런데 이제 거래 안 되고 떨어지니까 그 핑계를 갱신권으로 돌린다, 이렇게만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신규 진입자들이 없고,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다들 뭐라고 그랬어요? 규제 때문에 집값 오른다. 저희가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취득세, 양도세를 강화하게 되면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진입하는 수요를 막을 수 있다. 그때는 이야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이래서 못 들어온다. 그때 이야기를 하셨어야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보유세. 보유세 같은 경우도요, 어차피 그 집은 나중에 팔고 나서 실현 이익이 나기 전까지는 들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유지비가 드는 거죠. 그 유지비를 강화시키면 당연히 버티기 힘들어지죠. 그런 취지에서 강화하는데 이거를 뭐 다 세입자한테 전가한다느니, 저분도 똑같은 말씀 하셨었죠. 자,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과거처럼 회복은 어렵다. 그 이유는 갱신권 때문이다. 이제는 갱신권 때문이라고 잡아놓은 거죠. 물론 저분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데 단기적으로 문제점이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갱신권에 대해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필수제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니까 무조건 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정권이 최선을 다했다, 다한 게 지금이고, 하다 안 돼서 시장 거래량을 없애버렸다, 대출도 중지시켰다. 아니죠. 대출을 왜 중지시켰어요? 지금 대출로 문제 터지고 있죠. 대출로 왜 문제가 터져요?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GDP 대비 가계 부채가 90% 100% 나오고 있는데 대출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에요? 예전에 IMF 터졌는데 IMF 때문에 달러 빠져나가는 거 심각하니까 달러 거래를 제한한다, 만약에 이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건 국가의 문제예요? 너 정부가 왜 개인의 거래를 막느냐? 아니에요. 붕괴를 막는 거예요.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지금 규제를 한 거죠. 왜? 우리나라는 DSR이 적용이 안 됐어요. 문재인 정부 거의 말기 때나 DSR이 적용이 됐죠. 원래 DSR 언제 적용됐어야 돼요? 바젤3 시작하면서 적용이 됐어야 된다. 그러면 MB 정부 때는 너무 촉박하니까 다음 정부로 넘겼더라도 이미 박근혜 정부 때는 DSR을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초이노믹스로 부채를 억누르긴커녕 부풀려가지고 건설업으로 경제를 살린다고 했죠. 그러면서 생겨난 결과가 지금이다. 자산시장 거품. 그러니까 대출을 억제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거래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다 경제에 대해 생각 안 하고 부동산 그것만 보니까 아, 이거 뭐 핀셋 규제네, 얘만 잡으려고 하네,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거다. 자, 그랬을 때 8월에 전세가 폭등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본인 방송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8월 전세 대란은 없다. 언제? 7월에. 아니 7월쯤 되면 8월 전세 대란 없는 건 다 보이지. 보통 전세 언제 구해요? 최소 1개월, 빨라도 3개월 전엔 구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때쯤 돼서 아, 이제 전세 대란 없습니다. 6월 이후부터 말 바꾼 사람들은 전세 대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그렇잖아요. 그때 돼가지고 7월 돼서 아, 8월 전세 대란은 없습니다. 그리고 8월 됐는데 내가 한 달 전에 맞췄지? 이상하죠. 과거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 이분이. 전세를 규제하면 이렇게 됩니다. 임대차법이 아니라 실거주 의무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전세 물량 자체가 부족해서 호가가 부르는 대로 계약이 된다. 그래서 집주인, 다주택자, 투기꾼들,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지 전세가가 잡힌다. 근데 혜택을 주고 나서 전세가가 잡혔어요? 혜택을 주고 나서 전세가가 떨어진 거예요? 작년 영상이죠.
내년엔 전세 매물이 충분했던 시장으로 돌아갈 확률은 낮다. 다주택자가 줄어들고 엄청난 압박을 느꼈고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전세 매물 한번 봅시다. 뭐 할 얘기는 많으니까 조금 이따 볼 거고. 그러니까 작년엔 분명히 올해 전세 계속 오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7월 돼서 8월 전세 대란은 없습니다. 한 달 전에 맞췄지. 지금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떨어질 때 다 돼서 떨어지고 누가 봐도 이미 고점 신호 다 해가지고 매우 위험해져서 이제 사람들 거래량 줄고 이때쯤 돼가지고 지금 조금 오르다 떨어질 테니까 지금이 답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맞춘 거예요. 다 지금 얘기하던 게 아니라 상황 보고 이때쯤 이렇게 됐으니까 그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맞다. 그럼 거기 가서 그것만 보고 있어요. 고점에서 저 사람이 떨어진다고 해서 고점 다 돼가서 떨어진다고 해서 정답이다. 그러면 고점 다 돼가서 당신이 팔려고 하면 팔지도 못해. 2021년에 말 바꾼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때 판 사람들 얼마나 돼요? 2022년에 말 바꾼 사람들은 지금 전혀 못 팔고 있죠. 그게 답이에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려고 그러는데 눈썹 위, 머리끝, 상투끝 거기까지 다 올라가가지고 인제 떨어집니다 이야기하면은 그 말은 누가 못해요. 그래놓고서 내가 못 팔아서. 그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하반기 집값 상승 요인은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 아니고 다주택자 부족이다. 다주택자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했죠.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자, 전세 갱신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주택자 전세 매물이 부족해서 쏟아져 나오니까 올라갈 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전세 물건 계속 안 나오고 종부세가 정가가 된다. 왜 저런 말들의 결과가 나오느냐.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도 여러 채 다주택을 사셨으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다주택자가 아무리 매물을 안 내놓는다고 해요. 집을 막 10억씩 전세를 내놔. 그러면은 세입자의 여력은 생각 안 해요? 내가 살던 집이 월 300 버는데 전세 한 2억 정도 하는 게 갑자기 4억, 5억 됐어요. 월 300 버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갔어요? 여태까지는. 기준금리가 0.5%까지 낮추니까 전세대출 이자 얼마 안 나오니까 빚 잔뜩 내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런데 금리 올라가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게 기본이에요. 왜 여력을 생각 안 해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느냐. 핵심은 뭐예요? 수요는. 여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렇게 올려가지고 어딘가는 살아야 돼요. 살 데가 없어서 비싸게 월세 살든가 내 집 마련해야 돼요. 아니죠. 뭐 집으로 돌아가고 아니면 좀 더 멀리 하급지로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었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더더욱 버티기 힘들어요. 내가 10억짜리 전세를 받아야지 살 것 같아요. 계속 내놓는다고 그게 나가요? 못 나가는 거지. 그리고 이 당시 7월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아직 하락장 아니다. 왜? KB나 아직 한 번도 안 떨어졌다. 그래서 저희가 KB 지표 믿지 말라 그랬죠. KB 지표는요.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이지 KB 지표만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승론자들은 맨날 KB 지표만 이야기를 해요. 왜? KB 지표는 호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얘가 2017년에 거래가 됐어. 근데 여기 호가가 한 8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 KB는 요 8억에 맞춰서 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KB는 당연히 대출 때문에 높게 잡아줄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가지고 물어보는 거고. 부동산 원이랑은 다르죠. 지수 측정 방법. 그러니까 다 봐야 되는데 KB만 봐요. 지수 측정 방법은요. 거래량이 떨어지면 하락폭은 되게 작게 나와요. KB 계속 믿고 있었죠. 뭐라 그래요? KB를 기준으로 하면 작년 10월달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하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락장 아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보고 철석같이 믿었다. 부동산원은 믿을 게 못 된다. 정부에서 자기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용이다.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했죠. 부동산원 통계는 못 믿겠습니다. KB는 100% 신뢰가 가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거래가 굉장히 많을 땐 개별 거래에 대한 신경을 더 썼는데 지금 거래가 없으니까 개별 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인다. 집값이 올라가요. 요거 사면 돈 된다 하면 거래가 당연히 늘어나죠. 사면 손해본다 하면 거래가 당연히 줄어들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상승장 때는 무조건 다 신뢰가 가고 하락장 때는 거래량이 줄어서 개별 거래가 튀어 보이기 때문에 하락장은 무조건 신뢰가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강남 신고가율 마지막에 봤을 때 40%. 언제 마지막에 보셨는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언론사들은 조회수를 먹고 산다. 언론사들이 조회수를 먹고 살기 때문에 지금 막 떨어지는 기사를 강조해서 내고 있다. 걔 풀 뜯어먹는 소리죠. 건설사에 지배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신고 먹었어요. 그래서 영상 하나 날아간 거 있는데 건설사와 언론이라고 영상 만들었다가 건설사가 사주인 언론사도 굉장히 많고요. 건설사가 광고비로 해가지고 해당 언론의 10% 정도의 매출을 올려주는 데가 건설사예요. 조회수를 먹고 살아요? 조회수를 먹고 살았으면은 떨어질 땐 떨어진다고 확실히 이야기하든가. 6월까지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래요? 쿵쿵 분다고.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해주니까. 지금 거래량 어때요? 그 뒤에 거래량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역대 최저 나왔죠?
서울만 보고 있지만 또 매매 가격 지수 아이고 다시 살아날 겁니다 7월 말에 말씀하셨는데 귀신같이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주간 매매 가격 지수로 봐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뭐라고요?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전세 매물이 없다? 요것만 봐도 나오지 않아요. 매물만 뒤져봐도. 매물이 없어서 지금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인제서야 좀 줄이고 있는데 매물은 엄청 많았어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매물도 엄청 많이 늘어났고 전세 매물 지금 뭐였죠? 임대차 3법 시행한 이후에도 계속 늘었는데 저거 하나 지표로 내주는 사람 없고 맨날 다주택자 규제하니까 전세 매물이 없대요. 다주택자 규제하는데 전세 매물이 왜 없어요? 잘 생각해보시죠. 상식적으로 3주택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내가 사는 한 주택 빼고 나머지 2주택에 대해서 월세를 내주고 살고 있었다. 아,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은 나머지 2주택을 세주지 말아야지 이래요? 아니죠. 월세를 전세로 돌려서라도 버티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세입자들이 받아줄 때는 같이 막 폭등하던 상황이 나왔지만 세입자들이 이제는 안 받아주니까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다주택자들 규제한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았어요? 내 집 마련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갔겠네요? 그래요? 별로 그렇지 않았다. 원래 집값이 올라가는 시기에 다주택자들이 많이 사고 떨어지는 시기에 무주택자들이 많이 사요. 저희가 통계로 몇 번이나 보여드렸다. 맨날 뇌피셜로 저런 이야기 한다. 그러더니 10월 돼서는 드디어 말씀하셨습니다. 조정이라기보단 하락이 맞습니다. 드디어 말씀 바꾸셨습니다. 이제 와서 바꾸면 뭐예요? 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속 저 말만 믿고 철석같이 믿고 산 사람들은 상황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는 거예요. 10월에 드디어. 아까 그 방송 뭐라 그래요? 이때는 상황이 좋지 않죠? 자신이 욕 많이 먹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평가는 하지만 비난은 안 하려고 한다. 감정적으로 변하잖아요. 예전에 슈트 입고서 이야기할 분들 보면은 맨날 저런 이야기예요. 나는 비난은 안 했다. 뭐 우리라고 찝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다른데 너는 뭐하러 비난하냐. 근데 저희가 저격했던 사람들 보세요. 다 한 번씩 비난했던 사람들이에요. 영끌오적 수장부터 비행기 운전하신 그분도 무주택자들은 뭐예요? 집으로 돈 안 벌어본 사람들 하락론자들이 된다. 아주 뭐 공부도 안 하고 경험도 안 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렸죠. 그 다음에 연구하시는 분, 머리 하얘하신 분, 요즘에 하락론자 이야기하신 분, 그분도 2년 전에는 확증 편향에 빠져있다고 그랬어요. 하락론자들은. 하락론자라고 안 했고 저희는 정상화론자라고 말하지만 본인 의견이랑 다르면 다 그런 식으로 폄하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랬을까요? 뭐라 그러냐? 떨어지는 걸 원하는 사람들, 아파트값이 폭락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집 가진 사람이 망하고 곡소리 나고 한강 가는 거 바라는 거 저도 알거든요. 완전 쓰레기를 만들고 있죠. 남이 망하길 바라는 마음 가진 쓰레기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망하길 바라는 마음은 알겠다. 공부 좀 해라.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죄 없는 분들도 고통을 받는단 말이야. 당연하죠. 왜? 근데 그게 정상화가 안 되면은 죄 없는 사람들 계속 고통을 받는데 내가 고통을 받잖아요. 내가. 그 다음에 금리 올리면 대기업 다 망해 죽으라는 거고, 틀리든 맞든 도움되는 자료 주고 강의도 하고 뭐 하고, 연애하려는 사람에게 다이어트하고 몸 관리하고 공부하고 취업하면 연애할 수 있다. 본인이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좋은 조언이고 남들은 뭐예요? 가짜야 헤어져. 본인이랑 반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저런 남들 잘 되는 거 눈꼴 시려워서 못 보는 그런 인간들이다 라고 애들러서 말한 거 아니에요? 연애하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살 빼고 뭐 이거 해라 한 거예요? 돈 주고 만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돈에 미쳐가지고 경제적 자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는 말이야말로 다이어트하고 뭐 해야 되고 아껴야 된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지금 참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유도 저렇게밖에 못 든다. 그러면서 은행이 돈잔치를 하고 있다. 아주 지네 마음대로 해요. 금리를 마음대로 올려버려요. 요 한 가지만 보더라도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이 말을 돌려주고 싶죠. 왜? 자, 이야기했지만 이거 왜 해요? 이거 하면은 부담 어디로 가요? 은행이 부담 받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유예했겠어요? 은행이 지금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부동산 PF 문제 생겼죠? 그 다음에 일방적 탕감 발표. 구실차주 대출 탕감해 주겠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뭐 발표 나왔어요? 9억 이상까지 확대. 안심 전환 대출. 지금 정부는 은행에게 다 부담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은행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망하든 말든 싸게 대출 내주고 이자 많이 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행이 무너지면 경제 문제는 더 심각해지죠. 40년 역사 중에 금리 인상 때문에, 바젤3 때문에, 신도시 지정 때문에 떨어진 적은 없어요. 자, 첫 번째, 신도시 지정 때문에 떨어진 적은 없어요. 1기 신도시 때 떨어졌다. 이 뭔 개소리야! 두 번째,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 적 없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1억 빌렸느냐 10억 빌렸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 그래, 이건 모른다 칩시다.
그런데 바젤3 때문에 40년 동안 떨어진 적이 없다. 바젤3가 언제 시행됐는지는 알고 이야기하는 거냐. 40년 역사 중에 바젤3가 2번, 3번 시행돼서 된 거예요. 바젤3는요, 바젤1에서 강화해서 바젤2 되고 강화해서 바젤3 된 거예요. 바젤1 언제 했어요? 바젤 조약 일본 붕괴될 때 1기 신도시 때라고 하는데 이때가 일본 붕괴죠. 그 다음에 바젤2 때가 언제예요? 40년 동안 공부 뭐 하신 건가요? 지금 시장은 개판이라고 표현한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개판이죠. 올라갈 때는 아니었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본인이야말로 확증 편향에 굉장히 빠져 있었다. 왜? 부동산만 보고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해야 되고 본인이 돈 벌기 시작했을 때는 부동산이 계속 올랐으니까. 그래,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를 했다. 그것까진 좋다 칩시다. 본인은 이제 와서 비난 안 한대요. 남들 보고 공부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야말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에 대해서 뭘 공부를 하시고 부동산을 이야기를 하냐. 수요를 이야기할 때 필수 제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니까 누군가는 집을 산대요. 누군가는 전세를 사고 누군가는 월세를 살고. 그게 돼요? 영국 같은 데 가면요, 집값 너무 올라가서 배에서 사는 사람들 있죠. 왜 배에서 살아요? 집 사서 집에서 살면 좋은데. 못 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못 사게 만든 사람들이 저런 다주택자들이고. 그런데 그냥 계속 올라가도 누군가는 감당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거 자체가 경제에 대해서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경제학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으면 뭐하냐. 공부를 좀 하시고. 나라 망하길 바라는 마음은 알겠는데 아파트 값이 계속 폭등하면요, 여러 가지 효과가 생겨요. 제발 공부 좀 하시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